27의 문제 2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 각 일잡을 분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일잡을 분계를 하는데 여기서 각 일자만 봐야 되는 거냐. 문제를 가볍게 보면 그 각 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같은 게 지금 자본 변동표, 그러니까 자본 쪽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재무상태표에서 이 자본 쪽에서 그 다음 회계 처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회계 처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주의하면서 그리고 거래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 거래. 자기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거래에서. 네. 이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X2년과 X3년 각 거래 이 일자별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니까 이런 요소들을 보고 각각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일단 요걸 쪼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주식 발행 초과금 중에서 300만 원을 자본 전입했다. 이 자본 전입했다는 의미가 뭐고 이렇게 600주를 발행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그리고 자기 주식을 추가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보유주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을 때는 또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를 보는 거죠. 일단 분계를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지금 대변 계정이죠. 아니, 대변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의 지금 대변 쪽에 그러니까 자본 변동표에서 보여줄 때 우측에서 플러스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없애주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잠깐 돌아가서 봐보면 이게 재무상태표에서 T 계정의 우측에 있는 자본 쪽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본금. 이게 다 플러스 계정이죠, 지금. 근데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라는 건 차변 쪽에 자산처럼 취급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어쨌든 대변 쪽에 있는 잔액들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 잔액인데 여기 플러스로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없애주면서 그 대변 쪽에 있는 잔액이니까 그걸 없애주면서 자본으로 전입했다는 거죠. 이게 무상증자를 했다는 의미기도 해요. 다른 기출문제에 보면 무상증자 했다는 표현들도 나오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했다면서 무상증자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식을 그냥 그 취득가액만큼 300 곱하기 8,002만큼 자기 주식을 자산처럼 차변 계정에 인식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또 이게 추가적으로 대변 쪽에 자본 쪽에 표시되면서 자본의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겠죠. 이만큼이 240만큼이. 그리고 보유 중인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900만 원을 받고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자산을 처분할 때는 일단 뭘 얼마를 받았죠? 현금 900을 받았죠. 이 회계 처리가 기본인 거죠. 그럼 그 전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장부 금액이 어떻게 돼 있을 거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직전에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놓거든요. 공정가치로. 그러니까 직전 연도 말, X1년도 말 공정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X1년도 말 공정가치를 적고, 그렇죠? 이렇게 적고, 그리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취득원가하고 그 차액, 취득가액과 기존 평가가액, 기존에 평가된 금액 차액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으로 누계액으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기초 전기 말에 그 금액을 없애줘야 되죠. 지금 보면 그 전년도 말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말 기준의 공정가액과 최초의 취득원가 이 차액 이만큼이 X1년도 말의 평가 이익으로 계산돼 있겠죠. 920만 원에 처음에 취득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떻게 변동했던 간에 직전 연도 말에 공정가치 차액은 30만 원이니까 그만큼이 BS에 계산돼 있을 거거든요. 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과 연결돼서 계산돼 있는 거니까 이걸 없애주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도 없애주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이익도 관련된 평가 이익도 없애주고 그리고 난 실제로 현금을 받았고 그 차액이 처분 손익이 되겠지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검증해 볼 수도 있죠. 최초 취득가액과 실제로 내가 받은 금액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처분 손익이 계산되는 거잖아요. 난 최초 취득할 때 920으로 취득했는데 그게 어떻게 평가됐던 간에 내가 처분한 시점은 900만 원 처분했다. 그럼 처분 손익 20만 원 인식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래들을 보면 자기 주식 100주를 70만 원을 받고 재발행했대요. 그럼 이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주식 소각할 때 회계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비슷한 기출 문제가 또 있었는데
그때는 뭐 보유주긴 자기 주식의 50%를 처분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보유주긴 자기 주식 장부가액을 2분의 1 해서 처분가액으로, 그러니까 처분가액이 어떤 비교 대상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장부금액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문제 자체에서 장부금액을 주고 있죠. 그래서 처분손익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주어졌냐면은 이 처분손익을 인식할 때 지금 결국 7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짜리 70만 원 받은 거죠? 90만 원짜리 7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럼 처분 손실이 얼마야? 20만 원이 처분 손실이 잡힐 거예요. 근데 그 회계 처리,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 원을 바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초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여기 있죠. 이게 그 문제에서 주어졌던 앞에 문제에서 주어졌던 부분이에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은 이익도 생기고 손실도 생기고 이 두 개를 같이 표시해 주진 않거든요. 재무상태표에. 그렇기 때문에 처분 손실 20만 원 인식하고 싶지만 처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없애주고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처분 손실 10만 원만 BS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10만 원은 없어지겠죠. BS 상에. 그래서 결국 기말 이 회계 처리가 끝나고 나서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BS에 10만 원은 없겠죠. 20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처분 손실 10만 원만 남아있게 되겠죠. BS상. 이렇게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주식 자산 차변 계정이니까 없애주고 현금 70만 원 받았으니까 뭐 대변에 인식해주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먼저 없애주고 여기 사실 처분 손실이 20만 원 실무상 사실 처분 손실 20만 원 인식해놓고 기말 결산 재무제표를 딱 뽑아요. 전산에서 뽑았을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 원 있다. 그렇게 표시 안 해서 기말 시점에 사실 10만 원과 2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씩을 상계시켜주는 게 결과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론상 이렇게 처리하는 게 틀린 건 아니니까 결과적인 값이 맞게 되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그리고 보유주긴 자기 주식 처분 소각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감자한다고 하는데 소각이라는 의미니까 감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가 없어질 거냐 장부가액만큼 없어지잖아요. 여기서도 장부가액만큼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 장부금액, 기존 자기 주식의 50%를 처분했다. 그럼 기존 장부가액의 50%를 곱한 값이 여기서 없어지면 될 거고, 여기서는 뭐 친절하게 다 장부가액이 주어졌잖아요. 없어져야 될 장부가액이. 그럼 감자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최초에 내가 없앤 그 주식의 발행은 도대체 얼마 받고 발행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주식을 없앴잖아요. 내가 발행했던 주식을 없앤 거거든요. 그럼 이 없앤 거랑 그 감자 차손 내가 그럼 이 없앰으로써 얼마의 손실을 받냐 이거죠. 근데 난 자기 주식을 얼마에 주고 사왔냐면 200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럼 최초에는 얼마짜리였죠? 140만 원이었죠. 이 차액이 이제 감자차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나는 실제로 140만 원을 받고선 주식을 발행했거든요. 근데 난 결과적으로 얼마를 받고선 이 주식을 없앤 게 된 거죠. 내가 이 주식을 취득한 200만 원을 받고 결국 주식을 없애게 된 거예요. 나는 140만 원을 최초 발행할 때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2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이걸 없애게 됐죠. 그럼 난 손해본 거잖아요. 아니 발행할 땐 140만 원 받고 발행해놓고 이걸 없앨 때는 200만 원이나 주고서 없앴으니까 난 손실을 60만 원만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감자차손 60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이게 처음 시작이란 맞는데 감자차익이 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감자차익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식 처분의 손익처럼 감자차익도 있고 감자차 손도 있고 이렇게 만들진 않거든요.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면 다 같은 주식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감자차 이익이 있으면 감자차 손 사실 60만 원을 그냥 인식하면 되는데 감자차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없애주고 그리고 감자차 손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다음을 보면 이게 조금 뭐 사실 기존 건 다 맞추고 요거는 일부 틀려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정기주총회에서 적립했다고 하죠.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립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걸 잘 모르시는 이 개념 자체가 잘 이게 뭐지? 재해손실 적립금?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적립금 물론 예전에 들어봤겠죠. 어쨌든 흔하게 쓰는 계정은 아닌데 흔하게 발생하는 계정이 아니죠. 실무상 그죠? 그래서 재해손실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정기주총회에서 적립했다고 하니까 이익이익을 처분하는 과정이에요. 정기주총회는. 그러니까 이익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정기주총회는. 물론 이제 재무제표를 승인한 다음에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 이익이익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이익을 100만 원을
이렇게 쓰기로 했구나. 그리고 또 주당 100원, 500원씩 현금 배당을 하기로 했구나. 이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주당 500주를 주식 배당하기로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결의했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이거다 라고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재손실 적립금으로 100만원을 처리하고 배당금, 현금 배당으로서 310만원 정도. 왜 31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여기 나와있죠. 결국 배당이라는 거는, 내가 배당이라는 걸 지금 주당 500원씩 해주기로 했어요. 이때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는 배당을 줄 수 없어요. 주식이 내가 1000주가 있어요. 1000주 중에 200주를 내가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최초 배당 결의했을 때 1000주한테 주려고 해요. 1000주당 주당 500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럼 나도 200주 갖고 있잖아요. 내가 현금이 빠져서 나한테 주면 현금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자기 주식에서 자기 주식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변동된 후에 내가 도대체 지금 시점에서 지급 대상이 되는 자기 주식이 몇 줄 거냐, 그걸 빼준 다음에, 그리고 남아있는 유통 발행, 그걸 유통 발행 주식수라고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자기 주식이니까 유통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만큼 주당 500원 해서 이렇게 이익위험을 처분한다는 거죠. 이만큼. 그리고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배당은 그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주식수를 더 얹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회계 처리를 보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처리돼 있죠. 이 자본금에 남아있게 되는 건데, 이제 좀 다음 문제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식 배당이 완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다 한다고 보니까 이렇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문제 보면, 이 기출문제 다른 문제 보면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 1년간 자본금이 어떻게 변동했을까요? 자본금이 변동할 때 이걸 표시한다면은 굳이 이 시점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간 변동한 자본금을 보여주잖아요. 결국 미처분 이익잉여금 660만 원이 없어졌다는 게 중요하고, 그 없어진 게 어디 갔죠? 자본을 증가시킨 형태로 들어갔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잠깐 어쨌든 일시적으로 결산하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물론 회계처는 이렇게 하지만 중간에 잠깐 보여주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여주려고. 결국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면서 뭐가 생기죠?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 늘어난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이게 약간 뭐 난해한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이걸 처음 보는 건 틀려야죠. 네. 근데 지금 저희 요 주식 쪽이 자본금 쪽이 자주 나오니까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자본 변동표에 어떻게 표시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보면 되겠다. 이건 자본 변동표에 이익잉여금 감소로만 표시되겠죠. 이건 이익잉여금 감소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돼서 다른 이익잉여금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자본 변동표에 표시한다면 이건 표시되지 않겠죠. 카테고리 자체가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리고 요거는 자본금의 증가로 표시되겠죠. 이게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회 문제 2번의 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